네, 안녕하세요. 버벌띵크 채널지기의 언후라고 합니다. 한 두세 달 전쯤에 버벌띵크라고 하는 채널을 개설을 했었고, 뭐, 보신 분은 거의 없으셨겠지만, 그동안에 어두운 배경에 자막만 올라가고, 음악이 흐르는 방식으로 영상 한 6, 7편 정도 업로드 했었습니다. 뭐, 두세 달밖에 안 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러한 방식이 주는 여백과 감정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제가 보기보다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낯도 좀 가리는 편이라 제가 노출이 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유튜브를 즐겨 보는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레이션 기반이기는 해도 자막을 따라가야 하다 보니까 이 몰입도도 좀 떨어지고 문어체 이게 나레이션을 읽는다는 거는 원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원고는 다 글이잖아요. 그러면 글이니까 이게 문어체가 많겠죠. 그 문어체가 많기 때문에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공감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아내서 글로 자막으로 올려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게 근원은 같지만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이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고 나를 숨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뭐 채널명도 생각하고 채널 방식도 생각을 하고 컨셉 뭐 내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도 기왕 하게 된 유튜브인데 기왕 용기를 좀 낸 거, 그 용기를 조금 더 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마이크도 사고 뭐 카메라도 사고 뭐 조명도 사고, 제 얼굴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 뭐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버벌띵크 채널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몇 편 올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표현도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버블띵크라는 이 채널은 여러 영상을 제가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막 짜집기 하고 붙이고 해서 그렇게 업로드하는 방식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 감정, 서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한 번에 흐름이 끊기지 않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원테이크 방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그대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테이크로 할 거다 보니까 조금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초반에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집에 고양이들이 있다고 했죠. 네. 고양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간섭을 한다든지, 뭐 저한테 막 운다든지, 저를 갑자기 핥히고 도망간다든지, 혹은 저도 이제 하다가 목이 마르거나 말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잠깐 물을 이렇게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원테이크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뭐 끊어지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는데요. 뭐 그래도 뭐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너른 양해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벌띵크 영상은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야기이자 말, 그 제가 건네는 말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와 저 자신 간의 대화이고요. 셀프 소통을 기록하는 장으로서 이 버벌띵크 채널의 정체성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뭐 아무튼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뭐 녹화 품질이나 뭐 영상의 흐름, 뭐 카메라 구도, 조명, 뭐 제 얼굴의 상태, 멘트 이런 거 다 뭐 서툴고 어설픈 거 다 인정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것들이 다 바로 잡힐 때까지 준비해가지고 나타나자고 하기에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제가 GD도 아닌데 그렇게 완벽한 뭔가를 준비를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 컴백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일반 신인 아무개인데 신인 아무개인데 뭐 신인 아무개가 하다가 뭐 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개선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버벌띵크 채널 첫 번째 영상. 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조금 가볍다? 가벼운 건 아니고 조금 흔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20대, 30대 약 한 20년 정도 뭐 선배, 후배, 친구, 동료, 뭐 연인, 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직간접적으로 겪어보면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세 가지의 소주제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존감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 두 번째는 스스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세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이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자존감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얼마나 고르게 채워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흔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안정적인 풍요를 토대로 자선이나 기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풍요를 나누는 활동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자산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된 마음의 자산, 즉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사랑을 담아내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공간을 사랑의 금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해적선, 보물선 안에 있는 금고 안에 금어가 꽉 차 있는 것처럼 사랑의 금고니까 사랑이 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금고 안에 있는 사랑은 단 한 가지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 5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금고 안에 고루고루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5가지의 사랑이 무엇이냐? 뭐 예측하실 수도 있기는 하는데 우리 뭐 옛날에 고등학교 뭐 윤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었던 그 에로스나 에로스만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 뭐였지? 어, 그 뭐지? 아가페랑 큰일 날 뻔했다. 에로스, 아가페, 그 플라토닉. 네. 예, 에로스, 플라토닉, 아가페 이런 세 가지 그런 거 말고요. 뭐 물론 그러한 사랑의 구조론, 뭐 윤리적 구조론, 뭐 그런 철학가들이 얘기하셨던 그것들도 저는 당연히 다 존중하고 리스펙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5가지 사랑의 종류는 첫 번째, 연인에게서 받는 사랑. 이게 에로스겠죠? 두 번째, 가족에게서 받는 사랑. 이거는 아가페에 좀 가까울 것 같긴 하는데 아가페는 또 종교적인 사랑이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뭐 아무튼 그건 패스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 친구로부터 받는 사랑. 네 번째, 사회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사랑. 뭐 학생이면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고
반 친구는 그냥 친구구나. 네, 뭐 선생님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사회인이면 뭐 부장님 혹은 뭐 부하 동료 아니면 뭐 사장님, 거래처 직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사랑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사랑, 자기애가 되겠죠. 연인, 가족, 친구, 사회인, 자기애,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즉, 위계가 없고요. 이 전체를 아까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0이라고 100 총합 100을 채우기 위해선 이 다섯 가지가 각각 20씩 균형 있게 채워져 있어야 건강한 사랑의 상태가 유지하게 되고, 그 건강한 사랑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곧 건강한 자존감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으면 다른 잉여 부분에 있는 사랑들로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설령 조금 일부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랑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좀 예를 들어보자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결핍이 어떤 사람한테 있다면 대부분은 연인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연인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메워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는 계속 본인은 공허함, 허전함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미래의 기존 가족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남편이나 부인, 이렇게 부부가 생길 수도 있고, 친정이나 시댁과 같은 새로운 처가댁이나 시댁과 같은 새로운 또 가족 구성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미래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궁극적인 가족 원래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미래의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왜곡된 생각이나 불균형한 감정이 좀 생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말을 좀 절었네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뭐 연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정말 충분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인이었던 사람이 내 부인 혹은 내 남편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이 되면서 관계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연인으로부터 받던 사랑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면서 치환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던 연인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만약에 이제 결핍이 되게 돼버리면 과거의 그 연인으로부터 받던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뭐 외도를 한달지 좀 더 좋지 않게 간다면 뭐 성매매 같은 혹은 유흥인 같은 그런 파괴적인 활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관계들보다 부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다른 주제에서 한 번 더 얘기하긴 하겠지만 모든 관계들 중에서 저는 부부만이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사랑 중에서 두 개를 책임져 주는 거죠. 부부니까 가족이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부부라고 한다면 연인으로서의 사랑도 채워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랑을, 남들보다 두 배의 사랑을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연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을,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취, 뭐 타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요. 뭐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거나 사랑을 못 받으면 공부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보상하려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사랑에만 또 몰입을 하다 보면 가족이랄지 연인이랄지 친구랄지 그 외로부터 받는 사랑에 다 소홀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종국에는 사회적인 성공은 이루었을지언정 그 나머지의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 버리거나
그런 무너져 버린 결과를 본인이 느끼면서 아, 나 너무 외롭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는 하죠. 그런 소재의 영화들도 정말 많았죠. 그래서 결국 뭐 이 다섯 가지 사랑이 어느 정도는 좀 고르게 밸런스 있게 흐르고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 나는 괜찮아, I'm fine 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자존감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많이 쓰는 인용문인 것 같고요. 뭐 책 제목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저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더 필요한 건, 더 우선순위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고르게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연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 스스로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디 하나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혹은 한쪽이 너무 넘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넘치고 있는 그 사랑에만 내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씩 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구조적이고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흐름, 이 사랑의 균형이 고르지가 않으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기울어집니다. 내 사랑의 금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흐름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게 어쩌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어느도 그 다섯 가지의 사랑이 정말 20씩 골고루 잘 채워져서 100의 사랑을 갖고 있는 인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다 갖고 있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살아오는 인생에서 다들 뭔가 하나씩은 있으실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 사랑의 금고 상태를 문을 열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금 부족하네, 연인의 사랑이 좀 부족하네, 친구의 사랑이 좀 부족하네, 어디가 부족하지? 라는 걸 찾은 다음에 아, 이게 부족하니까 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왜? 사랑은 주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막 나가가지고 아무한테나 사랑 줘? 그럼 사랑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데 그럼 나는 가족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내가 친구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데 내가 친구로부터 사랑을 좀 다시 받아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친구한테 해야 될까? 아, 내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좀 부족한데 내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퍼포먼스를 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자기관리이자 나를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버벌띵크 채널의 언우였고요. 조금 횡설수설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좀 실수도 한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테이크로 하기로 했으니까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이상하고 제가 막 중간에 막 욕설을 짓뱉고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악플 달리면 뭐 달리는 거죠 뭐. 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